민호 씨, 오늘 날짜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뭘 듣고 싶으세요?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쉬운 이야기,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은데, 민호 씨는 어떠세요? 지윤 씨 말처럼 주말 아침은 좀 여유롭고 싶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평일보다 주말에 더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예측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것을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측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볼까 합니다. 예측이라니 흥미로운데요. 저는 역사 속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보면서 늘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뇌가 완전한 예측에는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반대로 완전한 혼돈에는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군요. 마치 너무 뻔한 이야기는 재미없고 그렇다고 너무 알 수 없는 상황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뇌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사실 완전한 예측보다는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 사이에 아주 미세한 예측 오류를 통해 더 큰 흥미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음악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다시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극대화된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의 2011년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죠. 뇌가 다음에 나올 소리를 예측하려다 빗나가고 그 예측 오류를 보상하려는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미세한 예측 오류가 중요한 거군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변화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노력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과거에 온라인 식료품 배송으로 유명했던 웹벤, 이 수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결국 실패했던 이유도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해진 장보기 습관과 복잡한 라스트마일 배송 구조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웹벤 사례는 경제학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9년 설립 당시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소비자의 실제 습관과 배송의 비효율성을 넘지 못하고 2001년에 파산했죠. 이는 마치 예측 가능한 비예측성의 법칙, 즉 80%의 익숙함과 20%의 낯설음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것이 소비자의 몰입과 충성도를 높이는 강력한 자본 흐름의 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너무 익숙하면 지루하고 너무 낯설면 거부감이 드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고 나니 1차 비평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뇌가 지루함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냐. 예측 오류가 뇌를 자극한다는 건 수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다. 웹벤 실패 사례는 너무 진부하다고요. 마치 물은 젖는다거나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식의 당연한 이야기들을 거창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비평을 보면서 처음에는 맞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지 않게 포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저희 오늘의 정픽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조사 3의 자기 검증 과정을 통해 이 비평에 대한 반박, 혹은 재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당연한 소리라는 지적에 대해 그 당연함이 왜 당연한지, 그리고 그 당연함이 역사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고드는 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며, 이는 결코 당연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뇌과학자의 수십 년 전 이야기라는 지적에도 미세한 예측 오류와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짚어낸 것은 분명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예측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정도와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학습 및 동기부여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학자의 현상유지 편향이 진부하다는 비평에도 그 딕숙함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거대 자본조차 왜 그 딕숙함 앞에서 무너졌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진부함이 아니라 논리적 합리성보다 심리적 편안함이 우선시되는 인간 본질을 꼬집는 중요한 통찰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제학자의 예측 가능한 비예측성 법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적당히 익숙하면서도 약간의 새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당연한 마케팅 원칙을 80% 익숙함, 20% 낯설미라는 구체적인 틀로 일반화하고, 이를 기대와 실제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소비자의 몰입과 충성도를 높이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의 감성공학이나 감정 알고리즘 같은 이야기가 SF 소설처럼 들릴지라도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미래 시나리오이며 현재의 불가능에 매몰되어 미래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다양하더군요.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듣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고, 45세 중소기업 사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오히려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래도 예측과 변화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와닿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예측 가능한 비예측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래에는 뇌과학 기반의 감성공학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36년이면 마케팅이 뇌과학 기반의 감성공학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업들은 2026년에 예측 가능한 비예측성 법칙을 넘어 뇌의 신경전달물질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몰입과 행동을 설계하는 감정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MIT 미디어랩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각 및 청각 자극 조합이 도파민 분비를 30%까지 증폭시켜 15분간의 광고 시청 시간을 90%까지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년 후 모든 사업에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위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감성공학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면 미래 시장에서 개인화돼 뇌 자극 마케팅에 노출된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모든 것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낯선 것에 겁먹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예측 가능한 비예측성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뇌와 마음도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늘의 덩픽이 늘 함께하겠습니다.